안녕하세요. 이전에 학원을 수강하셨던 수강생분께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학습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부평 공부해서 클래스 다니다가 집 근처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누구라고 합니다. 현재 9급 출입국 관리직이랑 그리고 인천시 사회복지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메일로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빠르게 답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동영상으로 그냥 답변 드릴게요. 이전에 면대면 학습 상담하면서 도움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 특히 영어 과목 학습법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메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상황은 보통 기출을 풀면 80에서 85점 정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시나 사회복지처럼 혹시 쉬우면은 95에서 100점 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공부를 단계별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약간 점수가 좀 안정적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보통 문법에서는 한두 문제, 그래서 유의했죠. 문법은 우리가 공무원 문법은 나오는 이미 포인트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 관련해서 꾸준히 암기해 주시고 관련된 단원별 문제를 풀고 나서 문제 옆에다 출제 포인트를 적고 그리고 나중에 국가직과 그리고 서울시 사회복지 연도별 기출을 풀면서 문법 시험에 나왔던 출제 포인트를 다 정리를 해보면은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출제 포인트를 암기하면은 나중에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문법과 어휘랑 생활영어는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어요. 만약 모르는 게 나온다 하더라도 보기양을 다 모르는 건 아니고 거기서 아마 한두 개 정도로 고민하게 될 거고 거기다 다 풀 수 있습니다. 독해에서도 2문제 정도 틀리는 것 같고 오늘 심우철 선생님의 동영을 1회 풀으니 50점 정도 나왔습니다. 자, 동영 모의고사는 주로 많이 어렵습니다. 강사님들은 어렵게 문제를 만들고 제시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부족하다는 걸 계속 이제 위기를 느끼게 하고 그래서 계속 강의를 듣게 하거나 계속 인강을 듣게끔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모의고사라는 거는 실제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의 모의고사, 좋은 모의고사인데 영어뿐만 아니라 타 과목도 보통 모의고사가 좀 많이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대신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모의고사는 실전 연습을 하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약점 체크를 하는 거죠.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점수는 아마 안 나올 때도 많을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니까요. 그것보다는 첫 번째는 시간 배분하는 연습. 20문제를 3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문제를 풀다가 뭐 한 해치 정도 풀었는데 한 10번에서 12번에서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럼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풀 때는 14번, 그 다음에 16번, 18번 계속 집중력을 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틀린 문제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맞출 수 있는데 틀린 거면은 그거는 빨리 보완을 하세요. 그리고 틀릴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문제는 빨리 틀리시고 그걸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틀린 거 위주로 한번 체크해보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시면 될 것 같고 점수는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자신감 떨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풀이 시간. 30분 잡고 푸는데 보통 독해 한두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경우는요, 우리가 독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는 앞에 어휘, 생활영어, 문법이 암기 파트인데 이 파트를 먼저 풀어야 돼요. 어휘, 생활영어, 문법을 쫙 풀고 그 다음에 독해에 들어가는 거죠. 그 이유는 어휘, 생활영어, 문법은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알면 빨리 풀면 되는 거고 모르면 세운 표시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괜히 오래 잡고 있으면은 나중에 독해 지문을 읽을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영어는 시간 싸움이 때문에 어휘, 생활영어, 문법은 빠르게 풀자. 그리고 모르는 거는 과감히 넘어가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독해에서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연습을 해야지 알고 싶습니다. 자, 독해를 빨리 푸는 방법은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체크하세요. 첫 번째, 문장 구조 분석. 독해나 유형별 독해 교재를 풀 때는 독해 문장 구조 분석을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풀고 나서 혹시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장들을 따로 독해 노트에 옮겨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 독해를 풀거나 모의고사 풀거나 연도별 기출을 풀 때 너무 문장 구조 분석을 신경 쓰면 뭐가 문제냐면, 독해 우리 취지는 내용 파악을 해가지고 아는 부분 내에서 최대한 유추해서 맞춰야 되는 게 취지인데, 문장 구조 분석을 따지시는 수험생들은 독해 내용 파악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무법적으로 따지기만 해요. 그러면 내용 파악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은 최소로 해주세요. 대신에 풀고 나서 자신이 해석이 잘 안 됐던 문장들은 독해 노트에 따로 문장을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속 모아 놓자는 거죠. 그게 나중에 중급 구문 독해 역할을 합니다. 문장 구조 분석이 잘 되시는 분들은 독해 지문을 슬슬 빨리 읽을 수 있고요. 문장 구조 분석을 놓치거나 잘 못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갑자기 시험장 갔는데 독해를 읽는데 해석이 안 되거나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내용 파악이 안 되거나 또는 머리가 갑자기 팍 하얘질 때가 있죠. 이 경우는 자신이 약한 문장 구조가 있었는데 그 문장 구조를 놓치고 넘어갔다가 그게 지문에서 갑자기 나와서 당한 겁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을 단단히 해주세요. 풀고 나서는. 풀 때는 너무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효과를 많이 본 방법인데요. 독해용 어휘를 최대한 많이 암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영어 연도별 기출을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영어 연도별 기출이 있다고 하면은 실제 독해를 꾸준히 연습하시는 분들은요, 이 독해 지문 안에서 만약에 어휘를 충분히 많이 알고 있다면 푸는데 거의 지장이 없을 거예요. 반대로 이 독해 안에 있는 어휘를 많이 모른다면 푸는데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근데 기출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은 늘 자주 쓰여요. 그래서 그 어휘들을 독해용 어휘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암기하자는 게 아니라 자투리 시간을 보자는 거죠. 평상시에 암기할 것은 지금 집중력을 보고 있는 어휘 교재를 집중력으로 암기하시고요. 독해용 어휘 노트에는 독해에서 모르는 단어들 정리하시고, 또 연도별 기출이나 동형 모의사 풀면서 어휘나 생활영어에서 모르는 어휘나 생활영어 정리하시고, 보기양에 있는 단어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기양도 정리해 주세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지금 보고 있는 주로 보고 있는 어휘 교재랑 많이 겹치실 거예요. 또 지금 보고 있는 어휘 교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독해용 어휘 노트는 암기를 하실 시간은 없어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5과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시드리는 거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라고 했죠. 타과목 공부하면서 앞에 5분씩 넣어도 좋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도 봐도 좋고요. 집에 갈 때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 잠자기 전에 보면은 자는 동안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 바뀐다고 했죠. 이렇게 하루에 자투리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시면요, 하루에 60분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2달 그 양이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해 시간을 빨리 단축시키는 거는 무조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한 건 아니고요. 또 어려운 모의사 푸는 것도 중요하진 않아요. 풀고 나서 실제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 푸는 거죠. 그게 바로 연도별 기출이라는 거예요. 영어 연도별 기출은 총 120회가 있고 하루에 1시간 풀어도 거의 4개월 분량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랑 그리고 국가직 둘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구급 국가직 지방직 2019년도부터 2010년도 거 쫙 다 푸시고요. 그 다음에 7급도 풀라고 했죠. 7급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 7급을 풀면은 9급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이번 사회복지나 국가직 시험장 갔을 때는 쉽게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국회 9급도 있고 국회 8급, 국회 8급은 거의 편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풀고 나서는 기상직, 교육개념직, 사회복지도 있고 또 법원서기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동형 모의사 풀면서 자신감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영어 연도별 기출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저희는 영어 연도별 기출 풀어서 거의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 연도별 기출을 다 풀었다면 동형 모의사 풀어도 좋지만, 아직 안 푼 게 있다면 어려운 동형 모의사보다는 그냥 딱 시험하고 똑같은 난이도인 영어 연도별 기출을 푸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독해 시간 단축시키는 방법은, 첫 번째는 문장 구조 분석 풀고 나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하자. 두 번째는 독해용 어휘를 자주 보자. 자, 두 번째는 독해의 정확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독해를 하면서 감으로 푸는 경우가 많고, 이게 바로 뭐냐면 독해를 읽으면서 빠르게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읽는데 급급해가지고 그냥 감독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용 파악 다 놓치죠. 그래서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독해를 하면서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니까 지금 빛이 환하니까 지금
집중이 되죠. 독해를 하면서요,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는 반드시 중간중간 표시를 해주세요. 빨리 읽다 보면 내용 놓치거든요. 그래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는 계속 표시를 해주시고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문장 구조 분석,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만 따로 모아놓자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인문학 같은 추상적 독해는 시간이 많이 잡아먹고, 근데 우리는 참고로 인문학 같은 추상적 독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가끔씩 실제 시험에서는 경제와 관련된 지문 정도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풀고 나서 독해 어휘를 보완하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독해가 조금 어려워지면 점수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너무 어려운 동영문서 풀지 말자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이거는 자기가 못 보는 문장 구조가 나온 거고요. 정리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교재는 풀지 마세요. 항상 어떻게 해야 정확하고 근거 있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총 120회나 되는 영어 연도별 기출을 푸시고요.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그때 동영문사를 푸세요. 영어 연도별 기출 풀면서 혹시 영어 기출이 풀기가 힘든 날도 종종 있을 거예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는 해설이 잘 나온 자이스트 독해, 기본편, 완성편, 시조편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려운 유형 위주로 좀 많이 푸세요. 빈칸 완성, 문장 삽입, 순서 배열, 이런 거 좀 위주로 푸시고요. 뭐 시간이 남는다면 뭐 하루는 일치, 불이치, 그 다음 날은 뭐 주제 제목, 그 다음 뭐 요약, 이런 식으로 푸셔도 좋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교재는 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분들은 1년 과정의 커리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면서 니들 아직 부족하니까 내 강의 더 들어, 이런 상습적인 면도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영어 20문제 중에서 틀리라고 내는